살롱에서 마케팅적인 부분들 이런 거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트렌드 룩에 대한 다양한 레시피 같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단계로 되면 미용실 가서 머리 못한다 라는 이야기가 네. 있으니까 3단계 되기 전에 빨리 미용실 가서 머리 해야 된다. 헤어 사재기. 네네, 헤어 사재기를 한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네. 제가 그거를 보고 느낀 점은 그만큼 우리 고객님들이 정말 생필품을 쟁여놓는 것만큼이나 네. 헤어스타일 연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요즘 많이 들려오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V노믹스라고 들어보셨나요? V노믹스? 그게 뭐죠? 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때요? 많은 산업들이 비대면으로 대체가 됐었어요. 근데 대체되지 못하는 산업들이 있죠. 바로 우리 미용 산업과 같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용 산업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반면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급격하게 정말 빠르게 상승세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V자 곡선을 보인다고 하는 되게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미용 산업은 어떻게 화상으로도 언택트로도 할 수 없는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꼭 대면이 필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아마 가장 크게 좀 타격을 입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준비를 잘 해놔야 우리 요 V노믹스의 이 오르막세를 같이 타기 위해서는 지금 위기일 때 더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놔야겠죠? 그러면 저희 이제 21년도 트렌드 키워드를 알려드릴 텐데요. 네. 그 전에 20년도 키워드부터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네. 혹시 바로 유재석. 예, 부캐도 있었고요. 부캐. 그리고 이효리의 그 제주댁. 네, 맞습니다. 제주댁과 센 언니 린다지의 그 부캐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바로 멀티페르소나라는 키워드가 있었죠. 지나고 보니까 부캐, 나의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키워드였어요. 네. 이게 헤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었나요? 이게 헤어에서는 바로 시크릿 투톤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자, 우리가 투톤 하면 예전에는 위아래를 이제 다른 컬러를 연출을 했다면 작년에는 이 페이스 라인에 아주 강한 밝은 하이라이트를 주면서 본인의 개성을 아주 마음껏 표출했던 네. 스타일이 더듬이 머리. 맞아요. 더듬이 머리. 그래서 우리 환불 원정대의 이효리, 네. 그리고 우리 블랙핑크의 제니, 그리고 뭐 트와이스 이런 기타 등등 정말 핫한 그런 연예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했던 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편리한 게 곧 프리미엄이다라고 해서 편리미엄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저에게는 가까웠는데요. 새벽 배송이라든지 청소 대행 업체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했던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장 보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까지도 이제 아까워서 그 시간을 본인한테 네. 투자하고 싶어하는 요즘 소비자들의 그런 니즈가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 헤어 살롱 매뉴얼 중에서 가장 크게 바뀐 트렌드가 있어요. 네. 클리닉인데 우리가 예전에 클리닉 하면 막 한두 시간씩 미용실에서 너무 길어요. 네, 푹 있어야 뭔가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고객님이 그렇게 오래 있는 것보다는 정말 좀 빠르게 그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죠. 네. 그래서 작년에 출시됐던 아모스 제품 중에 리페어 리페어 시카 클리닉이 대박을 네. 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착한 가격, 빠른 시술, 그다음에 결과는 깡패 수준이라고. 가성 비템 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항상 이런 거 얘기할 때 세대가 꼭 나오거든요. 네. 바로 58세대입니다. 네. 5, 60대 나이대가 좀 있으시지만 굉장히 소비도 많이 하고 젊게 사시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 젊은 소비자들, 그러니까 30대의 그 새치가 나는 나이대가 점점 어려지면서 예전에는 새치하면 좀 이렇게 무조건 어둡게 커버를 맞아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새치 났다고 해서 무조건 어둡게 안 하시거든요. 그죠? 밝은 멋내게 염색하시고 기존에 하셨던 염색을 그냥 쭉 연장성산으로 본인을 좀 아름답게 네. 꾸미려고 하는 우리 고객님들의 니즈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트렌드 키워드는 2020년대 키워드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가지만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자본주의 퀴즈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주식하세요? 저는 주식 말씀드린 게 이 자본주의 퀴즈들은요. 내가 돈을 벌려면 돈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주식 공부도 많이 하고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뭐 금테크, 은테크 다양한 방면에서 편견 없이 투자를 합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정말 현명하게 똑똑하게 소비를 하는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살롱에 방문하는 고객의 그 나이대가
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기반이 갖춰진 30대 이상의 고객들의 방문 횟수가 많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10대, 20대 그 살롱 방문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 10대, 20대들이 그냥 펌 칼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클리닉을 하는 횟수가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보니까 왜 클리닉이 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요즘에 또 선에 유행하는 게 뭐예요? 염색, 탈색. 맞아. 염색뿐만 아니라 탈색까지 고객님께서 요즘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클리닉에 시술하는 그 횟수까지도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헤어가 굉장히 다양화되다 보니까 어때요? 그 큰 유행들도 빠르게 변하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키워드가 바로 롤코라이프입니다. 롤코라이프.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빠르게 유행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유행을 찾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세대들을 위한 정말 유익한 마케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고객을 불러 모으기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디지털에서의 접점을 높여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전단지가 전단지요. 있었죠. 네, 아마 전단지 많이 돌려보신 분들은 우리 원장님들 공감하시는 원장님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단지 새벽에 열심히 돌렸죠. 그게 유일한 살롱의 홍보 수단이었는데 그게 이제 온라인 시대로 바뀌면서 블로그 정말 많이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블로그를 운영을 해 오셨던 분들은 이제 신규 고객 창출하는데 이 블로그 효과를 톡톡히 보셨다고 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블로그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또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핫한 마케팅 요소였는데 이 굉장히 지금도 블로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 블로그가 조금 아쉬운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요즘 고객님들하고 공감 맞아요. 공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통하셔야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블로그는 실시간 소통이 어렵다는 그 부분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때요? 블로그에서는 차곡차곡 컨텐츠를 쌓아갔지만 SNS에서는 빠르게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첫 번째 솔루션이 바로 연결 역량을 높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컨텐츠들을 정말 질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드셨다면 이제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소통을 해야 하는 이유 뭘까요? 네, 바로 나의 구독자, 나의 팔로워들을 늘려야 되죠. 늘려야 되는 건 바로 이들과 관계 형성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구독자들의 구독자, 내 팔로워들까지 쫙 연결을 시켜야 이게 바로 여러분의 파워가 되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잠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 SNS는 제가 란쌤하고 저하고 팔로우면 란쌤의 친구의 팔로우, 그 팔로우의 팔로우까지 저를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보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10명, 100명의 고객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SNS가 홍보 파워가 굉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거 SNS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하고요. 하고 계시다면 뭐 해야 돼요? 댓글 달고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고 계속 그들하고 끊이지 않는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좀 팁을 드리자면 이벤트 같은 거 하실 때 그냥 댓글 이벤트 이런 게 아니라요. 뭐를 해야 되냐? 친구 태그, 내 친구를 데려올 수 있게 해서 연결성을 계속 높여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SNS나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원장님들 보면 그냥 사진만 열심히 올리시고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좋아요나 구독 이런 거 안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래서 내 것만 열심히 올린다고 해서 나의 파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거에도 가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서로 댓글도 달아주고 이렇게 소통을 하셔야 나의 파워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아시고 계시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SNS를 더 많은 기능을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검색 기능. 검색 너무 중요하죠. 검색 기능을 쓰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뭐 어디를 가야 된다 아니면은 뭐를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 창에 먼저 검색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SNS,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먼저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딱 일단 검색하기가 쉬워요. 해시태그를 걸면은 내가 원하는 해시태그에 맞는 사진들이 가독성 좋게 뜨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 찾기가 편하고 그리고 가독성 좋은 인스타를 통해서 정보를 좀 찾고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정보를 찾았으면 그다음 네이버.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네이버로 가서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보고 싶다, 다른 사람의 리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고 싶다 할 때에는 네이버 창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서 네. 다른 사람의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리뷰, 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면서 좀 그거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네, 가지려고 하는 거죠. 검색을 정말 꼼꼼하게 해보시고 오는 분들만의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네, 어떤 게 맞습니다. 있죠? 바로 고단가의 시술을 한다. 네, 정말 돈을 쓰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우리 아까 란쌤께서 말씀해 주셨던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 자본주의 퀴즈 네, 기억나시죠? 자본주의 퀴즈. 네, 자, 자본주의 퀴즈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네. 자, 어떤 특징이 있나요? 돈을 네. 투자도 하지만 어떡하죠? 돈을 잘 쓰죠. 현명하게, 네. 똑똑하게. 맞아요. 돈을 그냥 잘 쓰는 게 아니라 현명하고 똑똑하고 똑부러지게 네. 네,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단가의 시술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또 적은 금액의 시술을 하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좀 더 전문성 있는 디자이너를 찾아가려고 하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요즘 고객들 정말 주변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길을 걷다가 딱 미용실 간판 있다고 해서 보이는 게 일단 가다가 좀 인테리어가 괜찮은 미용실이 있어요. 그럼 바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검색. 네, 검색. 일단 그 미용실 간판을 검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인스타에 홍보하는 게 뜨는지 안 뜨는지 네. 먼저 보고, 만약에 인스타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네. 그럼 여기는 그래도 좀 트렌드에 맞게 네.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1차 일단 검증을 하고, 인스타를 통해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또 어디 가서 검색해요? 네이버. 네이버 가서 네. 또 이제 그 미용실을 검색을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의 시술 금액, 그다음 디자이너들의 프로필 사진, 그다음에 실제로 시술을 받은 고객들의 리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거기에 네이버 예약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요즘에 저희 동네에는 1인 샵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큰 샵들도 많았는데 요즘엔 되게 구석구석에 힙한 1인 샵들이 많이 네.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형 샵보다는 오히려 그 디자이너만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드러나는, 본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1인 1대1 예약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1인 샵들이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좀 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솔루션, 바로 나를 브랜딩 하셔야 합니다. 네. 바로 GGR은 지자랑입니다. 네, 지자랑. 네, 지자랑. 한마디로 이제 자기 PR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는 누가 나를 홍보해주고 브랜딩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브랜딩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네. 뜻에서, 내가 시술하고 내가 자신 있는 시술들은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네. 한마디로 이제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생각하시고 자료를 잘 남겨서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바로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휴먼 터치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말만 들어도 뭔가 되게 따뜻해지는 네, 느낌입니다. 감성적이죠. 네, 휴먼 네. 터치. 실제로 우리 살롱에 오시는 고객님들도, 우리가 살롱에 가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펌이나 염색,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 간다기보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헤어에 대한 고민, 네. 스타일에 대한 고민, 손질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을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네. 전문가로부터 뭔가 솔루션을 좀 얻어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요즘에는 바로, 물론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상담 능력입니다. 상담, 맞아요. 네, 상담 능력이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 고객들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의 고민을 얘기를 못해. 맞아요. 본인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질도 못하고 뭔가 고민이 많은데 네. 그 고민이 정확히 뭔지를 짚어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네. 모르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이 이렇게 두리뭉실 얘기하는 거를 우리 전문가인 디자이너가 잘 캐치를 해서 네. 그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그에 맞는 스타일을 이렇게 시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담 기술이 네,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시술 요금이 매겨지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내 뭐 인건비와 시술 뭐 제품, 제품비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시술 요금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객님 우리 살롱에 오셔서 어서오세요 고객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상담하고 네. 고객님에게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에 맞는 스타일을 연출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가시는 그 뒷모습까지 잘 배웅을 해드리는 이런 서비스적인 부분들이 다 시술 요금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또 중요해지는 게 있죠. 바로 인테리어인데요. 네. 요즘에 셀프 인테리어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고객님이 전문가의 손길을 딱 이제 느끼고 났을 때가 솔직히 가장 예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여자들은 가장 예쁠 때 뭐 남기고 싶어 해요? 셀카. 네, 사진 열심히 남겨서 올리고 네.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 사진을 찍었을 때
주변에 좀 지저분한 게 많이 걸리면 네. 그냥 나만 보고 어디 올리지는 못해요, 사실. 맞아요. 그죠? 부끄럽죠. 네, 그런데 이제 살롱에 그냥 작은 공간이라도 고객님이 이제 셀카 정도 이제 찍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을 해주시면 네. 고객님 예쁘게 시술한 사진을 셀카 찍고 또 본인이 인스타에 올려주시면 우리 살롱도 홍보되고 굉장히 또 좋은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정말 레시피야 이제 테크닉 같은 네. 것들을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현장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우리 아모스 트렌드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어, 1월에서 4월, 5월에서 8월, 그리고 9월에서 12월까지 3개의 시즌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1월에서 4월, 스프링 시즌이죠. 네. 이때 시즌은 저희가 리뉴라는 테마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과거는 좀 내려놓으시고 좀 편안하게 힐링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들로 구성을 했어요. 자, 전체적인 스타일을 보면은 커트는 굉장히 좀 질감 처리가 굉장히 가볍게 되어 있어서 정말 봄바람에 살랑살랑 네. 움직일 것 같은 그런 그 율동감을 주고 있고요. 대신 그러니까 커트는 조금 단조롭지만 컬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도는 좀 높게 네. 가져가고 섀도우는 좀 낮은 네. 낮지만 우리 정말 청량한 그런 파스텔 컬러들을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로벌 이제 헤어스타일을 좀 보다 보니까 과거엔 좀 잘 안 보였던 이 쇄골 길이의 스타일들. 거지존. 네, 네. 거지존에 있는 스타일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거지존이라고 했죠. 오히려 요즘 젊은이들은 이 바디라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머리가 뻗치는 거를 더 내추럴하게 예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자고 일어난 바로 그 스타일, 부시시한 스타일이 또 굉장히 인기가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염색도 굉장히 다양해지는데요. 고객들의 니즈가 디테일해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 4가지 스타일을 좀 자세하게 레시피와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스타일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네. 그레이시 브리즈 브리즈입니다. 룩입니다. 네,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도 여리여리한 네. 스타일이고요. 모델도 굉장히 너무 예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커트 스타일인데 파스텔 톤의 그 하이라이트로 포인트를 줘서 좀 모발의 움직임과 볼륨감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를 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파스텔 컬러를 잘하는 방법 어떤 네. 게 있을까요? 파스텔 컬러 잘하는 방법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파스텔 컬러가 그 모질 그 다음에 손상도 그 다음에 이제 노란 그 멜라닌 색소의 잔여감 때문에 같은 레시피라고 하더라도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컬러를 정말 물감처럼 다양하게 응용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파스텔 내기가 어렵다. 너무 진하거나 어두워지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FM대로 염색을 하면 안 되고 내가 화가 나 라는 느낌으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그레이시 브리즈에서 활용한 방법이 바로 토닝 레시피입니다. 토닝 네, 레시피요. 토닝 레시피는 우리가 이제 브릿지 하이라이트 하고 나서 샴푸대에서 연모제와 산화제, 그 다음에 물을 믹스해서 네. 샴푸대에서 에멀전 하듯이 이제 컬러를 가볍게 넣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파스텔 컬러 자체가 뭔가 색소를 많이 넣어준다기보다는 굉장히 그냥 가볍게 색소를, 그다음 노란색의 그 보색 역할과 함께 가볍게 색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좀 빛바랜 듯한 그런 그 파스텔 컬러를 연출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 파스텔 컬러가 하면은 사실 좀 빨리 빠지잖아요. 네. 이런 거 고객들한테 어떤 식으로 좀 마케팅 이런 걸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요즘에는 빨리 빠진다고 해서 고객들도 빨리 빠지는 걸 알아요. 맞아요. 그죠? 똑똑하죠. 네, 파스텔 컬러 하면 빨리 빠지는 거 당연히 알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더 막 연모제를 섞다 보니까 네. 시간도 더 오래 두고 하다 보니까 색이 진해지는 건데 그냥 고객님이 원하는 그 반사빛을 딱 연출을 해드리시고요. 대신 고객님에게
고객님 아무래도 2주가 지나면 물이 좀 많이 빠질 테니까 노란 베이스가 올라오니까 2주 안에 오셔서 다시 네. 우리가 컬러를 하시면 저희가 컬러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리필 컬러. 네, 리필 컬러 매뉴얼이 있는데 이 리필 컬러를 하시게 되시면 우리가 지금 하시는 염색 금액보다 좀 더 저렴하게 그리고 시간도 짧게 하실 수 있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거 같이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아예 처음 시술을 할 때 파스텔 컬러는 원래 색이 좀 오래 가지 않으니까 리필 컬러 매뉴얼까지 아예 시술 요금에 포함해서 네. 제안을 드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매뉴얼이네요.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스타일로 네. 넘어가 볼게요. 바로 허밍 웨이브입니다. 네. 굉장히 잔잔한 히피컬 스타일에 좀 옴브레로 연출이 네. 됐네요. 네, 보시면 일단 웨이브 스타일을 보시면 모발 끝은 오히려 거의 뭐 웨이브가 없다시피 네, 자연스럽게 뻗치고 있고, 오히려 페이스 라인 쪽으로 좀 강한 웨이브를 줘서 좀 영하고 좀 이렇게 발랄하고 활기찬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스타일을 하실 때는 밑에서부터 좀 웨이브를 말아가는 와인딩 방식보다는 좀 잘못하면 땡글하게 촌스럽죠. 네, 나오니까 이 페이스 라인부터 리치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서부터 이제 트위스트 말기나 아니면 연말기 이런 방법으로 좀 와인딩을 하시면은 이런 스타일을 연출하시는데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만약 머리숱이 많고 모발 숱이 모량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자식으로 이렇게 공병에 담아서 이제 뿌리 쪽, 네. 두피 쪽도 이제 꼼꼼하게 바르면서 하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 네. 파스텔 파라다이스 네, 세 번째 룩으로, 스타일 넘어가도록 말씀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네, 파스텔 파라다이스는 굉장히 힙하고 유니크한 스타일이어서 좀 젊은 층의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굉장히 유니크한 스타일이죠. 근데 이 컬러를 보면은 이 컬러 역시도 이제 파스텔 컬러인데 앞에 요 그레이시 브리즈랑 약간 좀 차이점이 있어요. 아마 컬러에서 좀 보시면 이 그 파스텔 파라다이스는 좀 더 청명하죠. 네, 맑은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파스텔 컬러를 낼 때는 연모제와 산성 컬러 이 두 가지로 파스텔 컬러를 낼 수가 있는데 네.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네, 어떻게 무드가 분위기가 좀 다른데 네. 연모제는 약간 브라운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깔린 상태에서 그 위에 색소가 이제 얹혀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차분하고 부드러운 그런 네. 파스텔 컬러들을 그러니까 브라운 베이스가 깔린 차분하고 부드러운 그런 파스텔 컬러를 연출을 해준다면, 산성 컬러 같은 경우 우리는 정말 포스터 물감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직접적으로 컬러를 색상을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정말 청량하고 맑고 좀 더 화사한 그런 파스텔 컬러를 연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모스에도 네, 산성 컬러 어떤 게 있죠? 바로 컬러 루시드, 네, 루시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루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진하고 선명하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데, 그 컬러 팔레트를 보면은 또 굉장히 트렌디한 컬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셀핑크, 슬레이트 그레이, 그 다음에 코발트 블루. 코발트 블루 네. 이러한 좀 다양한 색상들, 그리고 믹스해서 썼을 때 굉장히 예쁜 컬러들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컬러 루시드로 이런 파스텔 컬러들 연출해 주는데 굉장히 네.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헤어를 많이 바꿔서 산성 컬러를 해봤었거든요. 네. 컬러는 너무 예쁜데 이제 바꾸려다 보니까 조금 잘 안 빠지더라고요. 컬러 루시드 이제 강한 네, 색상을 단독으로 했어요. 단독으로 강한 색상 하셨죠. 단독으로 이제 정말 FM의 그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색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파스텔로 컬러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바로 그게 컬러 트리트먼트입니다. 컬러 트리트먼트. 네, 그래서 네. 컬러 트리트먼트로 우리가 이제 레시피를 만드는 건데요. 네. 바로 컬러 루시드와 산화제, 그 다음에 루미네이터의 루미네이터. PC, 이거는 이제 케라틴 클리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개를 믹스를 해서 이제 도포를 해주는데, 이제 굉장히 제형 자체도 굉장히 크리미하고 트리트먼트처럼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탈색 머리에 산성 컬러 도포할 때 보면은 좀 많이 불편해요. 얘는 엉킨 머리도 풀러줘. 진짜 트리트먼트처럼. 네, 트리트먼트처럼 네. 엉킨 머리도 풀러주면서 도포가 되고 발림성, 퍼짐성, 도포성 네. 다 좋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탈색하고 나서 산성 컬러를 하게 되면 물론 장점도 있지만 약간 경화된 듯한 뻣뻣한 네, 딱딱한 느낌이 느낌. 있어요. 그런데 이 컬러 트리트먼트는 오히려 클리닉한 것 같은 반질반질한가요? 네, 컬러 클리닉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스타일이죠. 그레이지 라일락 스타일입니다.
이 가닥가닥 되게 다양한 파스텔 컬러로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 같아요. 네, 대신 제가 이런 파스텔 컬러를 연출할 때 팁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질이나 손상도,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의 잔여 색소 양에 따라서 이 반사빛의 이 강도가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냥 한 가지 레시피만 딱 써서 하시는 것보다 좀 3가지 정도의 반사빛 강도를 네. 만드셔가지고 뒤에 안 보이는 쪽에다가 이렇게 테스트를 좀 미리 네네. 하신 다음에 고객님하고 어느 정도의 강도의 그 반사빛이 딱 원하시는지 좀 제대로 된 고객님 딱 원하시는 강도의 그 파스텔 톤을 찾으셔서 시술을 해드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스타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바로 그레이시 브리즈 그리고 허밍 웨이브 스타일 이 2가지입니다. 네. 이 2가지는 실제 모델을 좀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게요. 네. 네, 우리 그레이시 브리즈 모델을 앞으로 모셔봤는데요. 일단 먼저 레시피, 컬러 레시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 테크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베이스 컬러와 이제 포인트 하이라이트 컬러가 이제 보여지는데, 먼저 베이스 컬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치글로 9YB와 투르싱크 11.34를 믹스를 해서 베이스 컬러를 연출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치글로우를 사용했는데, 자, 우리 이치글로우 같은 경우는 제가 장점이 있어요. 원래 이치글로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치 전용 연모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치 전용 연모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이 새치 전용 연모제라고 하더라도 레벨이 9레벨, 10레벨의 이 고명도 연모제 같은 경우는 저는 한 7, 8레벨의 그 저명도 멋내기 염색, 중명도 멋내기 염색을 원하시는 고객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새치 전용 연모제다 보니까 브라운 색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모질이 가느신 분들은 그러니까 멋내기 염색, 그다음 한 10레벨, 11레벨로 염색하시고 한 2달 후 지나면 한 1, 2레벨 밝아져서 이제 다음에 오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치글로우로 한 9레벨, 10레벨로 멋내기 염색해드리면 그런 그 퇴색이나 이런 부분 없이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염색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모질이 가늘거나 좀 퇴색이 빠르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치글로우 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치글로우에 조금 더 반사빛을 좀 더 화사하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투르싱크, 지금 이 모델한테는 우리가 11.41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것처럼 이제 반사빛을 좀 더 화사하게 보고 싶다 하실 때에는 투르싱크를 우리 피자에 내가 조금 더 먹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그 재료 토핑해서 내가 좀 더 화사한 반사빛을 넣고 싶다 하실 때에는 투르싱크 그 인텐스 라인을 한 20에서 30% 믹스를 하셔서 이치글로우와 믹스를 하셔서 염색을 하시게 되시면 좀 더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반사빛을 연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포인트 컬러, 하이라이트 들어가서 이제 포인트 들어간 부분은 9.76으로 컬러를 연출을 했고요. 자, 이쪽으로 또 컬러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예쁘게 컬러가 들어갔죠? 자, 여기서 제가 9.76 컬러가 들어간 그 이유는, 자, 우리가 일단 하이라이트를 하고 나면은 베이스가 어떻게 되나요? 노란색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란색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이 7번 보라색, 우리가 이제 보라색이 노란색과의 그 보색 관계로 이제 중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 7번이 들어간 반사빛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레이시인데
청색 계열의 그 그레이가 아니라 약간 핑크톤이 감도는 6번 마호가니의 반사빛을 이용해서 제가 핑크 그레이 컬러를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보시면 좀 약간 좀 더 핑크 계열의 그레이시 컬러이기 때문에 좀 더 여성스러운 컬러를 연출을 해드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76 사용하신지는 생각도 못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사빛을 선택을 하실 때에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와 어떤 관계인지, 그러니까 보색 관계인지 아니면은 같은 색상의 계열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반사빛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노란색을 좀 죽이고 싶다 하실 때는 반드시 7번이나 8번이 들어간 그 반사빛을 선택을 하셔서 시술을 하셔야지 노란기를 좀 중화를 하면서 예쁜 컬러를 연출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테크닉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빙 컬러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테크닉이나 이런 걸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의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딱 가르마 라인 있죠? 가르마 라인 한 0.2에서 0.5mm는 살짝 띄우고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가 잘못 들어가면 쨍하게 너무 컬러가 보이면 굉장히 또 고객님도 부담스럽고 또 촌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0.2에서 0.5mm를 띄우는데, 자, 그 양은 어떻게 정하냐? 자, 내 손을 밑에가 됐을 때 내 손이 살짝 비쳐야 돼요. 시스루처럼. 그래야지 밑에 내가 이렇게 들어간 하이라이트 컬러가 보여지는데, 너무 많이 떠서 내 손바닥이 비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컬러가 예쁘게 들어가도 보여지지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객님 모량에 따라서 내 손바닥이 비치도록, 시스루처럼 비치도록 이렇게 뜨고요. 그래서 양쪽의 가르마를 중심으로 0.2에서 0.5mm를 뜨고, 그리고 또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그래서 살짝 숙여주시면 가마 부분도 동그랗게 0.5mm는 빼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마 부분 같은 경우도 가마가 보시면 모발이 가장 사방으로 많이 퍼지는 그 방사선의 포인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잘못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면 이 머리는 방향이 또 다양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얘가 일로 가게 되면 여기에 뭉쳐 보이고, 얘가 일로 가면 또 여기에 뭉쳐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르마 라인으로 0.5mm, 그리고 가마 중심으로 0.5mm는 띄워주시고, 여기는 테크닉이 들어가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이제 테크닉이 들어가시면은 실수 없이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모델 같은 경우는 전체 위빙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위빙이 들어갔는데, 자, 이렇게 우리 모델분처럼 기장이 원랭스 기장일 때에는 저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크레스트 윗지역만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뒷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백포인트 밑으로는 그냥 내추럴프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가려져서. 그래서 크레스트 윗지역으로만 들어가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객님이 머리를 묶는다 하실 경우에는 네이프와 탑 부분 이렇게 두 개만 들어가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레이시 브리지에 대한 부분들 위빙 들어가실 때 주의사항 이런 거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모량이 많거나 모질이 굵으신 분들은 칩을 조금 더 두껍게 한 0.5mm처럼 들어가야지 잘 보이고요. 모량이 적거나 모질이 가늘으신 분들은 좀 칩을 얇게 0.2에서 3mm로 뜨셔야 돼요. 자, 모질이 가늘거나 모량이 많으신 분들은 양을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명도가 내가 원하던 명도보다 더 밝은, 그러니까 나는 한 10레벨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트가 들어갔지만 한 10레벨을 원하는데 하이라이트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막 13레벨, 14레벨처럼 전체적인 레벨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 하이라이트 들어가는 양은 꼭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허밍웨이브 모델을 모셔보고 레시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이제 컬러 레시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펌 레시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는 보다시피 너무 예쁘게 우리가 이제 옹그레 스타일로 이제 컬러를 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컬러 시술할 때에는 이제 아무래도 베이스 자체는 우리가 옹그레 베이스로 한 6레벨서부터 끝에는 이제 14레벨까지 시술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색 같은 경우는 우리 11.3
하고 이제 11.41 연모제를 이용을 해서 컬러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펌 레시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가끔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이렇게 상담하는 걸 들어보면 컬러를 이렇게 옴브레, 솜브레 하시는 분들한테 고객님 근데 이렇게 하시면 다시 파마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 상담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요즘 솜브레, 옹브레가 대세인데 그럼 그런 고객님들 펌 안 해드릴 건가요? 네, 펌 고객 놓치실 거예요? 안 되죠. 그런 분들까지도 예쁘게 펌을 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딱 제안을 해드리기 좋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어차피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끝에 웨이브가 많이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네, 원하지 않고 끝에는 거의 그냥 뻗지듯이 그냥 살짝 그냥 곡선만 생기게끔 해주길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손상모인 이 중간 부분에 컬을 조금 더 강하게 걸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펌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저희 실키 블루밍 펌, 실키 블루밍 펌으로 시술을 하시는데 밑에 탈색한 부분은 저희 리페어 시카의 워터풀을 충분히, 그러니까 프로틴 뿌리시고 워터풀을 충분히 발라 놓으신 다음에 밑에는 굳이 약을 바를 필요가 없어요. 위에만 이렇게 약을 도포를 하셔서 뭐 꽃갈 로트나 이런 걸로 이제 와인딩 하셔서 일반 펌으로도 연출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좀 열펌으로 연출을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밑에 저희 그 케어 연화 레시피가 있습니다. 케어 연화 레시피를 저도 알고 나서 못하는 머리가 없어요. 네. 못하는 머리. 예전에는 탈색하거나 그러면 조금 컬이 좀 머릿결이 걱정이 되고 컬 나오는 게 좀 걱정이 됐는데 이 케어 연화 레시피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 사장님께서 어떤 모델을 구해 오셔도 좋은 결과를 뽑아내고는 하는데 케어 연화 레시피는 저희 너리시샤 CMC, 그다음 킥본드, 그 다음에 이제 PPT, 이렇게 이제 클리닉 3개를 믹스를 하시고, 여기에 루미 소프트를 한 10% 정도 믹스를 하셔서, 정말 펌제도 아니고 클리닉제도 아닌, 정말 클리닉제지만 약간의 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케어 연화 레시피를 사용을 하시게 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어 연화 레시피로 믹스한 그 상품을 이 끝부분에, 도포를 하시고, 윗부분에 이제 연화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끝에는 거의 다 이제 클리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연화는 여기 부분 중심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끝에는 굳이 막 연화 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끝에는 연화가 안 돼도 상관이 없고 여기는 그냥 정말 한 20%만 연화가 돼도 컬은 살짝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연화 보는 거를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중심으로 연화를 보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리치가 강하게 걸릴 수 있도록 트위스트나 연말기로 들어가시고 밑에는 굳이 와인딩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면 자, 열펌으로 하신다면 연화하고 나서 네, 여기까지만 이렇게 면말기나 트위스트를 마시고요. 밑에는 오히려 볼륨 매직기나 이런 걸로 결을 그냥 강하게 C컬을 걸어주셔서 오히려 모발 끝에 결을 정리해 드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끝에까지 웨이브를 다 말면 이런 탈색머리는 끝에가 약간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와인딩은 여기까지만 하고 한 바퀴 정도는 오히려 볼륨 매직기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강하게 좀 C컬을 걸어주시면 끝에 결도 정리가 되면서 컬은 끝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풀어지듯이 컬이 나오기 때문에 스타일이 굉장히 요즘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위에는 좀 컬이 좀 경쾌하게 걸리고 밑에는 기장이 짧아 보이지 않도록 좀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컬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들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열펌으로도 이렇게 시술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색모나 이런 부분들에도 펌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다. 라는 부분들, 솜브레, 옹브레 하신 분들도 끝에 클리닉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해주고 윗부분에 컬을 걸어주는 이런 매뉴얼 제안으로 충분히 펌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기서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